그 여자는 이제 회장님 옆에 없어요. 김선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탁자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였죠. 루시아와 문태경,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민두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숨을 들이켰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루시아가 그럴 리가 없잖아. 목소리 끝이 떨렸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김선재는 여유롭게 웃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장님? 사람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죠. 그 말이 방안을 가르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죠. 같은 시각 루시아는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민두식의 문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나야 루시아. 나 좀 구해줘. 그 문장이 그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한 남자의 광기가 시작됐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요. 그런데 김선재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요? 문태경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백설의 의혹으로 시끄럽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오후였죠. 루시아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셈이 빠른 사람이라 자기가 위험에 빠질 거 감수하면서까지 민경채에게 백설의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탁자 위에서 짧게 울린 그 소리에 루시아의 손끝이 멈췄죠. 화면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두식. 태경씨, 이거 좀 봐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태경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죠. 문자는 짧았어요. 루시아, 나야. 나 좀 도와줘. 무천 사거리 메리 모텔. 그녀의 숨이 막혔어요. 이 시간에 이런 문자를요? 문태경의 표정이 굳었어요. 평소 쓰던 말투가 아닙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거두지 못했죠. 그래도 가야 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어요. 하지만 민두식이 살아있다는 걸 안 이상 가봐야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결심에 문태경이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함께 갑시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루시아는 짧게 미소 지었죠. 오늘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은 싸늘했어요. 두 사람의 구두 소리만 금속처럼 울렸죠. 문태경이 엔진을 걸며 말했어요. 위치는 확인했습니다. 무천 사거리 메리 모텔. 그쪽은 지금 공사 중인 구역 근처입니다. 루시아는 짧게 답했어요. 그래요. 거기서 뭔가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도로 위로 석양이 떨어지고 빛이 차창을 따라 미끄러졌어요. 루시아의 눈빛은 멀리 흐릿해졌죠. 함정이더라도 민두식의 흔적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문태경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그 한마디가 차 안의 공기를 식혀버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루시아는 손에 쥔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화면 속 문자를 반복해 읽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민두식, 제발 거기 있어. 아직은 당신이 있어야 해. 모텔 주차장에 도착했을 땐 해가 이미 반쯤 넘어가 있었어요. 네온사인 글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낡은 외벽이 붉게 물들며 마치 오래된 죄를 드러내는 듯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문태경의 말을 루시아가 끊었어요. 아니요. 같이 들어가요. 오늘은 혼자 두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졌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모텔 로비의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관리인은 무심하게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혹시 이렇게 생긴 분 오늘 투숙객 중 있나요? 루시아가 물었어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죠. 그런 분 없어요. 오늘 손님 거의 없어서요. 그녀의 손끝이 굳었어요. 눈빛에 실망이 번졌죠. 하지만 문태경은 조용히 주위를 살폈어요. 복도 끝까지 둘러봤지만 민두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둘은 조용히 나왔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죠. 루시아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녀의 말끝이 바람에 묻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주차장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어요. 렌즈는 정확히 두 사람을 겨누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며칠 뒤 민강 유통을 뒤흔들 스캔들의 시작이 될 줄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그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계획된 파멸이었죠.
김선재의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어요. 화면엔 메시지 알림이 줄줄이 쌓였죠.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사진이 여러 장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 메리 모텔 앞. 루시아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두 번째, 로비를 지나 복도로 들어가는 장면. 세 번째, 문태경이 그녀를 부축하며 나오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뒷모습이었죠. 김선재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래, 바로 이거지. 그는 사진을 확대하며 중얼거렸어요. 조명각도 좋고 인물구도 완벽하네. 내가 주문한 대로야. 그는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보낸 사람은 자신이 고용한 외부 인력이었죠. 작업 끝났습니다. 필요한 장면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자 그는 짧게 웃었어요. 역시 사람은 제때 써야 하는 법이야. 화면 속 루시아의 표정은 불안했고 문태경의 시선은 경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완벽했죠. 이 정도면 보는 사람 누구라도 믿겠지.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기획한 그림이 그대로 완성된 순간이었죠. 그 길로 민경채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김선재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보시죠. 오늘 오후 메리 모텔 앞입니다. 화면 속에는 루시아와 문태경의 모습이 차례로 지나갔죠. 민경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게 뭡니까? 김선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너무 옛날 방식 같습니까? 솔직히 그렇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진 하나로 흔들릴까요? 민경채의 말투엔 여유와 경계가 섞여 있었죠.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클래식이죠. 가장 오래된 방식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보세요, 회장님이 실종된 상황이죠. 한 달 안에 못 찾으면 루시아가 물러나기로 했잖아요. 그는 손끝으로 사진을 넘기며 덧붙였어요. 이게 퍼지면 그 여자가 회장님 찾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은 무너짐의 시작이에요. 한쪽이 흔들리면 나머진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민경채는 팔짱을 꼈어요. 당신 지금 그 사람 명예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명예요? 김선재는 피식 웃었어요. 그 사람한테 명예가 있었습니까?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녀를 흔드는 연막이에요. 그는 의자에 기대며 낮게 속삭였어요. 회장님 부재 중 이런 일이 벌어지면 루시아는 조금이라도 더 흔들릴 겁니다. 내부엔 불안이 번지고 밖에선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우린 그 불안에 기름만 부어주면 됩니다. 민경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당신 계획은 늘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야 효과가 있죠. 그의 입가엔 냉소가 번졌어요. 연막에 살짝 양념만 치는 겁니다. 매운 게 오래가죠. 민경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 속엔 이미 동의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죠. 그녀는 느리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요.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그 여자가 나가 떨어진다면야. 하지만 만약 일이 새어나가면 책임은 당신 겁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늘 깨끗이 처리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동맹의 약속이자 서로를 견제하는 검은 계약이었죠. 밖에서는 저녁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곧 민강 유통을 뒤흔들 불씨가 되었어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반응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었죠. 사무실 복도로 나오자 그는 휴대폰을 켰어요. 다시 사진을 열었죠. 이번엔 전송 대상을 확대했어요. 내부 공조 라인을 정렬했죠. 먼저 회사 내부 메신저에 사진을 흘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익명의 발신자로 유포되게 만들었죠. 그 메시지는 순식간에 직원들의 핸드폰을 울렸어요. 회장 부인의 외박, 문 본부장과 수십 개의 질문과 놀람과 수군거림이 이어졌죠. 그는 다음 수순을 밟았어요. 바로 사내 이사진들에게도 사진 몇 장을 익명으로 전송했어요. 불씨를 뿌리고 나자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의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고 있었죠. 그의 얼굴엔 더 이상 흥미도 조롱도 아닌 냉철한 확신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그는 낮게 말했어요. 그 말은 선언이었고 명령이었어요. 회사 내에선 이미 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사진을 퍼뜨렸고 누군가는 확인 절차를 요구했죠.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누가 진짜로 움직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김선재는 그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었죠. 그는 불을 지폈고 이제 얼마나 번질지는 그가 지켜볼 일이었어요. 부하 직원이랑 스캔들까지 내시느라 바쁘시겠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날아온 첫 마디였어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엔 독이 서려 있었죠. 루시아의 손끝이 멈췄어요.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침착하려 무던히도 애쓰던 루시아지만 그 상황에서는 표정에서 화를 숨기지 못했어요. 예의 없는 말이었나요? 요즘 회사 돌아가는 꼴이 워낙 흥미로워서요. 민경채의 조롱이 공기를 갈랐어요. 민강유통 회장실. 창밖은 한낮인데 공기는 싸늘했어요. 루시아는 손에 꽃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죠. 햇살은 커튼 사이로 흘렀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맞닿지 않았어요. 민경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 꽃도 회장님이 좋아하셨나요? 아님 문태경 본부장 취향인가? 루시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사진이 있잖아요. 메리 모텔, 문 본부장과 나란히 서 있는 그 장면. 다들 봤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할 줄이야. 루시아는 화병을 내려놓았어요. 그딴 사진, 의미 부여는 얼마든지 하라고들 해. 회장님 찾으러 간 것뿐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세상은 조작된 걸 더 좋아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매끄럽게 흘렀어요. 진실은 밋밋하잖아요. 거짓은 언제나 자극적이죠. 루시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퍼뜨렸구나. 전 아니에요. 민경채는 미소 지었죠. 요즘은 손 안 대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서 나르거든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오늘은 문태경이랑 데이트 안 나가세요? 루시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만해. 왜요? 이렇게 공개된 마당에 그냥 두 사람이 합치세요. 아버지 생각하는 척하더니 더럽게 뭐 하는 겁니까? 그녀는 마지막 단어를 질질 끌며 내뱉었어요. 의도적인 모욕이었죠. 그 입 닥쳐. 닥치라니요? 무섭게 왜 그러세요? 저야 그냥 두 사람 응원해주려고 그런 건데. 민경채는 비아냥거렸어요. 사진 한 장 때문에 회사 이미지도 흔들리는데 사장님 자리는 괜찮으실까 싶네요. 루시아는 눈을 치켜세웠어요. 그 사진 누가 찍었는지 내가 알아낼 거야. 찾으세요. 대신 너무 늦지 않게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니요. 충고죠. 요즘 세상은 사진 한 장이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공기가 얼었어요. 루시아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죠. 넌 항상 그래. 남의 불행엔 유난히 밝잖아. 밝은 게 아니라 익숙한 거죠. 보세요. 사람들 다 웃고 있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거짓인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니까. 루시아가 낮게 웃었어요. 그래서 넌 평생 구경만 하겠지. 그 대신 끝은 내가 정할 거야. 민경채의 눈썹이 살짝 떨렸어요. 결심이라도 하신 건가요? 그래.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은 내가 낼 거야. 그녀는 꽃을 다시 세우며 말했다.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꽃은 시들어도 다시 피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져. 민경채가 고개를 기울였어요. 꽃이요? 그래도 결국은 시들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요? 루시아가 짧게 대꾸했어요. 이치도 사람이 만든 거야. 나는 그걸 부숴버릴 거야. 둘 사이엔 침묵이 길게 내려앉았어요. 커튼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꽃잎 위를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향은 차갑게 식은 공기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민경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그 결심 오래가면 좋겠네요. 루시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너야말로 오래 버텨봐. 내가 만든 거짓 속에서. 그녀가 문을 닫자 회장실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어요. 꽃 향기만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그 향이 완전히 사라질 무렵 두 여자의 전쟁은 시작된 거였어요. 사장실 안은 낮인데도 어둡게 느껴졌어요. 복도 밖에선 여전히 웅성거림이 이어졌죠. 루시아는 창가에 서서 말없이 담배 연기처럼 얇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진 봤어요? 문태경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봤어요.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죠. 그걸 이렇게 쓰네요. 그날, 그 시간, 그곳. 그러게요. 문태경도 짧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이렇게 뻔한 수로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엄청난 타격을 주는 일도 아니거든요. 루시아의 말에 문태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루시아가 이 말을 짚었어요.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모니터를 돌렸어요. 민강유통회장 부인, 문 본부장과의 부적절한 만남. 짧은 제목 하나에 댓글이 수십 개였어요. 믿기 어렵네요.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몰라. 익명의 말들이 줄줄이 떠 있었죠. 사진은 이미 찍혔고 루시아가 말했다요. 거기까지는 부정 못해요. 하지만 그걸 왜 지금, 왜 이 시점에 퍼뜨렸는지가 중요하죠. 문태경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어요. 결국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민두식 회장을 못 찾게 하려는 거. 맞아요. 루시아가 눈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회장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스캔들이 터지면 우린 내부 정리에 매달리게 되죠. 그 사이에 민경채와 약속한 한 달은 순식간이에요. 그 한 달이면 충분히. 루시아가 말을 잘랐어요. 이건 단순한 흠집내기가 아니라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분을 더 깊이 숨길 수 있도록. 그녀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두드렸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일부러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우릴 자꾸 방어적으로 몰기 위해서. 문태경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린 이미 거기에 반쯤 말려들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 비서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둘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문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내에 공식 입장 내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업무 목적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문자를 함께 공개해요. 그날 그분이 보내신 구조 요청이니까. 루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해명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날 오후 루시아는 민강유통 사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짧고 단호했죠. 사진에 대한 입장문 업무 목적 확인. 본문에는 단 한 줄의 첨부만 있었어요. 민두식 회장님이 저와 문 본부장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아래에는 문자 캡처가 붙어 있었죠. 루시아, 나야. 자네가 좀 와줘야겠어. 무천 사거리에 있는 메리 모텔로 이동 중이야. 민두식의 문자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일부러 짜맞춘 내용이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처음엔 역시 루머였네. 그럴 줄 알았다. 같은 댓글이 달렸죠. 하지만 일부에선 근데 이거 회장님이 납치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회장님이 보낸 문자라면 지금 어디 계신 거야? 그럼 회사는 왜 조용한데? 익명의 댓글들이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어요. 비서실은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사회에서도 이걸 왜 공개했냐는 항의가 터져나왔죠. 그 순간 문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선재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죠. 문태경 본부장님, 이게 뭡니까? 회장님 부재중 사실을 공개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짧고 단정한 목소리였어요. 루머 대응은 제 선에서 마무리하죠. 전화를 끄는 문태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루시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혼란의 수습은 김선재가 맡게 될 거라는 걸요. 결국 그렇게 되네요. 루시아가 차분히 말했다요. 이 일을 만든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네요. 민강유통의 복도는 회의가 끝난 사람들의 목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 복도 한가운데 문태경과 김선재가 마주 섰어요. 태경 씨, 스캔들 건 말이에요. 김선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벌써 정리됐어요. 법무팀 직원들 입단속 다 시켜뒀고 게시판 글도 전부 삭제했어요. 이제 누가 함부로 입 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의 말투엔 성과를 보고하는 사람의 여유가 묻어 있었죠. 저 아니면 이런 일 누가 수습하겠어요? 태경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쪽 손 참 빠르네요. 칭찬으로 들을게요. 칭찬 아니에요. 그쪽은 늘 빠르죠. 문제는 뭘 그렇게 자주 만들고 고치느라 바쁜 건지 모르겠네요. 김선재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어요. 그래도 회사 돌아가게 하는 건 결국 이런 손 아닐까요? 회사가 아니라 소문이겠죠. 소문도 관리 대상이에요. 루시아 사장님이 곤란하지 않게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태경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두식 회장님 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죠? 회장님 폰이요? 그 폰에서 문자 왔어요. 그걸로 우릴 메리 모텔로 불러냈죠. 김선재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전 그런 건 몰라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시겠네요. 그건 저도 궁금하죠. 그럼 왜 이런 시점에 이런 사건이 터지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 일엔 우연이 많죠. 당신은 우연을 만들어내죠. 김선재는 웃음 대신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그 여자한테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태경의 시선이 번쩍였어요. 그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요. 왜요? 이제 루시아 사장님라고 불러야 합니까? 김선재가 낮게 웃었어요. 회사 사람들 다 알아요. 두 분 사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야 방패막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당신이요? 그래요. 제가 입단속 안 시켰으면 지금쯤 기자들이 회사 앞에 진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색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현실 감각 좀 가지시라고요.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나오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 보여요. 그 말에 태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심은 이미 당신이 만들었죠. 오, 그건 칭찬으로 들을게요. 그건 저주에 가까워요.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멈칫하며 그들을 봤어요. 김선재는 시선을 의식하며 태연히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서 이러면 생사람 잡아요. 목소리 좀 낮추죠. 그럼 낮게 말하죠. 태경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이 회사에선 당신이 악수하면 그 다음은 꼭 누군가 무너져요. 이번엔 누굽니까? 회장입니까? 루시아입니까? 그건 태경 씨 하기 나름이죠. 무슨 뜻이에요? 어느 쪽 편에 설 건지 잘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잘못 고르면 이번엔 당신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태경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당신 같은 사람 결국 자기 말에 갇혀요. 그럼 기다려보죠.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직원 몇 명이 쏟아져 나왔고 공기가 잠시 흔들렸어요. 태경은 김선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지금 이 순간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걸음을 옮겼죠. 김선재는 웃었어요. 기록이라 그럼 아주 멋지게 남겨드리죠.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끝까지 버티는 쪽이 진짜니까요. 태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분노를 삼키는 대신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진실의 시간이었죠. 요양병원은 이름뿐이었어요. 벽마다 CCTV가 달려 있었고 창문은 바깥이 보이지 않게 막혀 있었죠. 그곳은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어요. 민두식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잃은 사람처럼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가 하루에 유일하게 하는 일은 기도였어요. 루시아의 이름을 되뇌며 그녀가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 믿는 것. 그 믿음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간호사의 말소리도 멎어 있었죠. 문이 열리며 김선재가 들어왔어요. 그는 하얀 셔츠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은 얼굴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민두식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아직 살아있었죠. 또 뭐하러 왔어? 걱정돼서요. 회장님, 너무 오래 이곳에만 계시니까요. 이딴 데가 병원이야? 감옥이지. 그럼 밖으로 나가시겠어요? 나가면 아무도 회장님을 기다리지 않을 텐데. 그 말에 민두식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선재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루시아 사장님이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루시아? 그녀가 날 찾고 있지 않나? 찾고 있죠. 다만, 그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에서 꺼낸 건 사진 몇 장이었어요. 메리 모텔, 그리고 문태경과 루시아.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어요.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죠. 민두식의 입술이 굳어졌어요. 그건 뭐야? 직접 보세요. 그분이 요즘 가장 자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독이 서려 있었죠. 민두식은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루시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란 게 그렇죠.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엔 루시아가 모텔을 나서는 장면이었어요. 그 옆엔 문태경이 있었죠. 그 사람, 이제 회장님을 찾지 않아요. 닥쳐. 그만둬라. 전 그냥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날 버리지 않았어.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아시겠죠, 회장님. 그 여자는 여기 못 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렸어요. 민두식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진 속 루시아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죠. 루시아, 넌 나를 잊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는 부서지듯 낮았어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어요. 김선재가 만든 철저한 심리의 감옥이었죠. 민두식의 세상은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깨졌어요. 민강 유통의 공기는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소문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어딘가 묘한 정적이 감돌았죠. 문태경은 회의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어요.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한 장에 멈췄죠. 민두식 회장 실종 전 마지막 차량 이동 기록.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두식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그 차뿐이었죠.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하 3층. 형광등이 깜빡이며 오래된 공기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두식의 검은 승용차는 먼지로 덮여 있었죠. 태경은 손전등을 들어 문을 열었어요. 시트 위엔 낡은 신문, 반쯤 비어있는 생수병,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있었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어봤어요. 비닐봉투, 골프공, 병원 약봉투 하나. 하지만 약봉투엔 병원 이름이 지워져 있었죠. 흔적을 지운 건 고의야. 태경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운전석 밑을 더듬었어요. 작은 먼지가 손끝에 달라붙었죠. 그러나 그때 뒤에서 구두 굽소리가 들렸어요. 본부장님, 이런 데서 뭐 하세요? 김선재였어요. 그는 한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죠. 언제나처럼 부드럽지만 비아냥이 섞인 미소였어요. 회장님 차는 이제 폐차감이에요. 굳이 직접 먼지를 뒤질 필요가 있을까요? 업무 정리 중입니다. 문태경은 짧게 답했어요. 그 일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단단했어요. 김선재는 태연히 웃었어요. 역시 충성심 하나는 알아줘야겠네. 근데 그 열정 회장님보다 다른 사람 때문에 더 커진 거 아니죠? 그 말엔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죠. 태경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단단한 반박이 되었죠. 괜히 헛수고하지 마요.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찾을 겁니다. 문태경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냉정했어요. 김선재는 어깨를 으쓱하곤 차로 걸어갔어요. 그럼 행운을 빌죠.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터널처럼 울렸어요. 그 소리가 사라질 즈음 태경은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닫았어요. 그 순간 시야 한쪽에서 반짝거림이 스쳤어요. 김선재의 차 앞유리. 그곳엔 주차증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서성요양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태경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회장의 병원 약봉투, 그리고 요양원. 모든 조각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숨이 짧게 들이켜졌어요. 거기였군요.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어요. 루시아의 숨소리가 이어졌죠. 확실해요? 이번엔 확실합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하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죠.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그의 결심은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민두식을 찾는 길의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김선재의 손끝에서 시작됐죠. 루시아는 차를 세우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성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햇빛은 따뜻했지만 공기엔 이상하게 싸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주차장엔 차가 3대뿐이었죠. 그중 하나가 김선재의 차량이었어요. 맞아요. 여기가 그곳이에요. 문태경이 낮게 말했어요. 그는 주차증 사진을 확인하며 주변을 살폈죠.
오래된 병원인 듯 주차증에는 수기로 민두식 보호자 본관 205호라는 문구가 써 있었죠. 경비가 서 있는 정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었어요. 그쪽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들켜요. 안쪽엔 직원용 출입구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잠시 후 문태경이 접수실에 들어섰어요. 김선재 팀장님 지시로 왔습니다. 회장님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걱정되신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심리치료요? 오늘부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왔습니다. 루시아가 간호사를 보고 간단히 목례했어요. 단호한 어조에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른 업무 지시를 받고는 크게 의심 없이 출입을 허가했고 민두식이 있는 곳으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에게 동행을 지시하고는 사라졌어요. 신입 간호사가 민두식의 병실로 안내를 했고 민두식의 병실 철문을 열어주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어요. 회장님의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고 안은 정적뿐이었어요. 얇은 커튼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들어왔죠. 민두식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한껏 내려가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해 있었죠. 회장님. 루시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민두식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누구야? 루시아입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 눈엔 놀람과 불신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여길 어떻게 찾아왔어요? 오래 걸렸지만 정말 루시아 자네인가? 고맙네 고마워. 루시아는 조용히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해주셔야 해요. 속이고 들어온 거라 밖으로 나가야 해요. 나갈 준비를 마친 세 사람이 밖에 간호사를 부르고 문태경이 힘으로 간호사를 제압하여 결박하고 핸드폰과 열쇠를 빼앗아 밖으로 나왔어요.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올 때 바람이 싸늘하게 불었어요. 차량에 탄 세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게 섞였죠. 뒤를 확인한 문태경이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추적은 없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창밖을 봤어요. 회색 담벼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민두식은 말이 없었어요. 양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죠.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루시아 자넬 믿고 있었네. 하지만 그놈이 김선재가 사진을 보여줬어. 두 사람이 메리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 그 말에 루시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진이요? 그래. 그놈이 말하길 자네가 문태경 본부장이랑. 민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걸 보고 나 모든 걸 의심했네. 문태경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어요. 그날 저희가 같이 간 건 회장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리 모텔 문자를 받은 날 그 번호가 회장님 걸로 표시됐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 제가 동행한 거고요. 민두식의 눈이 커졌어요. 김선재 그놈이 내 휴대폰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왜 이런 얕은 수를 쓰나 했더니 지금처럼 회장님께서 루시아 사장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회장님이 다시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이었나 봅니다. 루시아가 핸드백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화면엔 발신자 민두식으로 된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이게 그날 받은 문자예요. 루시아 나야. 무천 사거리 메리 모텔로 이동 중이야. 그 문장 그대로예요. 민두식은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놈 김선재가 그랬단 말이지. 아마도요. 회장님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저랑 회장님을 완전히 갈라놓으려는 거였어요.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민두식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어요. 처음엔 멍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분노로 물들었죠. 그 자식, 내가 키운 놈이야. 내 손으로 끌어올린 놈이었는데 감히 날 이렇게 만들었어. 회장님, 지금은 몸을 추스르셔야 합니다. 문태경이 말했어요.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타격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사라진 사람으로 처리될 겁니다. 민두식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여우 같은 것들 경체도 한통속이지. 그의 이마에 핏줄이 섰어요. 두고 보자. 내가 만든 그 자리,
이제 내가 다시 빼앗을 거야. 루시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까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민두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요. 멀리 병원의 간판이 점처럼 사라지고 있었죠. 문태경은 미러 속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루시아의 시선이 굳어졌어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예요. 그 순간 석양이 유리창 너머로 비쳤어요. 붉은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번졌죠. 무사히 탈출했지만 아무도 안심하진 않았어요. 그들의 표정엔 단 하나의 확신만 남아 있었죠. 김선재의 함정은 이제 완전히 반전의 불씨로 바뀌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소식은 빨랐어요. 간호사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죠. 메시지엔 단 한 줄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없습니다. 병실이 비어 있습니다. 김선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파래졌죠. 분노가 천천히 끓어올랐어요. 그 분노는 계산된 냉혹으로 바뀌었죠. 빨리 안 찾고 뭐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은 칼날 같았어요. 루시아가 틈을 타움직였나? 아니면 누가 더 큰 그림을 그렸나? 그는 생각을 짧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한 번 더 흔들어야겠군요. 김선재는 이미 다음 수를 떠올렸어요. 루시아를 다시 괴롭혀 반응을 살피고 약점을 캐낼 계획이었어요. 그의 손끝이 움직이며 실행표를 그렸죠. 밖으로 나간 그의 그림자는 길었어요. 분노는 복수의 설계로 바뀌었고 그 설계는 곧 루시아의 가슴을 다시 흔들 예고편이었죠.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